안녕하십니까. 첼시 토크입니다. 저는 웹스터. 저는 회비차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그 코밤의 보물 원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이셰 사무엘스 스미스. 유스 레벨에서 에버튼에서 영입된 선수인데 유스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제 그 등록상의 이유로 컨퍼런스 리그에 이제 명단에 포함되지 않고 있지만 사실 지금 첼시 유스 수준에서 상당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이고 또 얼마 전에 첼시에서 데뷔한 아치안퐁 이후에 가장 좀 촉망을 받는 수비 유망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면밀히 살펴보죠. 네. 최근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2031년까지 재계약을 했고, 이제 니자리 킨슬라 같은 공실력 있는 기자들 입에서 이제 이 선수의 첼시 1군 데뷔가 머지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왼발잡이이고, 이제 왼쪽 풀백, 그리고 와이드 센터백, 뭐 인버티드 풀백, 좀 직선적인 윙백까지 다 소화할 수 있는 이제 왼쪽 풀백으로서 정말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사실 정말 기술과 피지컬을 모두 겸비한 선수이고 그리고 정말 소화할 수 있는 포지션이 많다는 측면에서 아치안폰과 같은 그 스위스 군용 칼 격의 수비수 유니콘 수비수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정말 기본적으로 수비 능력치가 정말 뛰어나지만 미드필더적인 역량을 또한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파이널 서드에서도 또 본인이 갖고 있는 크로스 능력, 득점력으로 킥력을 활용해서 공격 포인트를 또 만들 수 있는 좀 그런 재능까지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 네. 다재다능한 선수라고 볼 수 있죠. 네, 아체안퐁과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신체적인 그런 타고난 강점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키도 조금 더 작고 신체 프레임 자체가 조금 왜소하지만 아체안퐁에 비해서 직선적으로 움직였을 때 보여주는 또 강점은 있단 말이죠. 이 선수는 지금 유스 레벨에서 득점에도 관여를 많이 하고 있는 선수인 만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정말 다재다능한 선수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치안본과 계속 비교를 하는 이유는 두 선수가 상당히 좋은 유망주이고 사실 이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 첼시 유스 수비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최근 이제 코밤에서 아치안폭은 이제 데뷔를 하면서 또 1군 수준에서도 본인이 정말 좋은 수준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증명을 하고 있는데 이세 사무엘 스미스도 어떻게 보면 그에 못지않은 재능일 수가 있다. 아직까지 각광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선수도 1군을 데뷔를 하게 된다면 정말 아치안폭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치안폭 못지않은 그 동급 수준의 재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선수도 1군 데뷔가 머지않았고 1군 데뷔를 해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재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스 스미스는 아치안폰과 마찬가지로 그 소화할 수 있는 포지션이 다양한 것이 그 미드필더에서 볼을 주고받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 전형적인 수비수처럼 수비를 잘 해내지만 또 지공 상황에서 미드필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민첩성, 뭐 주변 상황에 대한 인지, 그 축구 지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애슐리 콜 선수가 연상이 돼요. 근데 애슐리 콜이 약간 그 현대 축구에 맞게 발전한 그러니까 하프턴이 되는 애슐리 콜, 인버티드 역할이 되는 애슐리 콜, 와이드 센터백 역할을 능숙하게 소화할 수 있는 애슐리 콜의 프로필과 좀 흡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선수가 애슐리 콜급의 선수로 성장할지는 미지수지만 제가 이 선수를 봤을 때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피지컬적인 프로필은 분명히 그 정도 레벨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미 어린 나이임에도 기술적인 완성도가 상당하고 실제로 지금 U21 경기에서 이제 인버티드 풀백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를 할 때는 완전히 풀백처럼 수비를 하다가도 전진해야 될 때 안쪽으로 들어와 주면서 경기를 조율하고 또 파이널 서드에 아크서클까지 진입을 해서 공격을 하다가 또 측면으로 나가야 될 때는 직선적인 공격에도 가담을 하는 선수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미드필더로서의 재능이 좀 있어요. 이 선수도 아체안풍처럼 그 볼을 머금고 방출하는 타이밍을 잘 알고 또 돌아서는 움직임이 굉장히 간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볼을 차는 스타일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애슐리 콜이 좀 연상이 되는데 이 애슐리 콜 선수가
좀 키도 커지고 센터백과 미드필더가 가능해진 애슐리 콜,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슐리 콜이 연상되는 부분은 수비 집중력과 투지에 있습니다. 이 선수는 공에 대한 집중력이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상대의 움직임, 공에 시선을 떼고 있지 않다가 그 움직임에 맞춰서 반응하면서 하는 그런 수비를 상당히 잘 해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애슐리 콜도 애슐리 콜이지만 또 맨시티의 나나나케 선수가 한창 잘할 때를 보면 좀 연상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와이드 센터백이라든지 뭐 측면 풀백의 그런 전형적인 풀백 역할도 상당히 잘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고, 아치안퐁에 비해서 신체적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아치안퐁이 워낙 신체적인 프로필이 유니콘에 가까운 완성형 선수이기 때문이고, 이차 사무엘스 스미스가 아치안퐁과 비슷한 부분은 그 가감속에 대한 영향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보법이 다른 선수들을 보면 가속을 상당히 잘하지만 동시에 감속에 대한 감각이 상당히 좋다고 하잖아요. 사무엘스 스미스는 가속도 상당히 좋고 그 잔발, 민첩성, 그 수비를 할 때 그 잔발 밟는 것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리고 속도를 올렸다가 상대에 맞춰서 속도를 그 순간적으로 감속하는 그런 스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 좀 다양한 템포에 좀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 선수를 더욱더 훌륭한 수비수로 만들고, 또 볼을 몰고 있을 때도 몰고 전진을 하고 운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치안폰과 비슷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감속, 가속에 모두 능숙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스 스미스가 갖고 있는 그런 민첩성, 감속, 가속, 그리고 잔발, 재치, 이런 것들이 공수 양면에서 되게 이 선수를 좋은 선수로 만들어줍니다. 아치안폰과 비교해서는 폭발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리고 장거리를 달리는 데 있어서 아치안퐁만큼의 그런 출력을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아치안퐁이 워낙 빠르고 워낙 신체적인 프로필이 신체적으로 특출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무엘스 스미스도 주력이라든지 가속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넓은 공간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운동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하지만 아치안퐁에 비해서 신체 프레임이 좀 얇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센터백으로서의 그런 기술적인 역량은 갖고 있겠지만 과연 센터백 역할을 소화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프레임적인 성장이 필요해 보이고, 다만 와이드 센터백이라든지 그 뭐 중앙 센터백이 아닌 그런 와이드 센터백 역할, 풀백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프로필, 오히려 상당히 적합하고 상당히 상위권 수준에 있는 그런 신체적인 프로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1군에서 마레스카가 이제 풀백을 완전히 클래식 풀백으로 이용하거나 뭐 센터백을 완전히 센터백 역할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와이드 센터백은 풀백과 센터백을 겸해야 되고, 또 그 와이드 센터백이 전진을 해서 공격에 가담해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레스카가 요구하는 와이드 센터백 혹은 인버티드 풀백 역할에 정말 잘 적합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사무엘 스미스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팬들이 포리바렌테라는 단어를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포리바렌테라는 것은 이제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 그렇지만 단순히 그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의 의미라기보다는 결국 경기 상황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을 포리바렌테라고 칭하는데, 사무엘스 스미스가 그런 포리바렌테, 또 다른 말로는 스위스 군용칼의 좀 정석과 같은 선수입니다. 사무엘스 스미스의 장점을 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집중력이 상당히 좋아요. 집중력이 상당히 좋아요. 이게 첼시 선수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기도 한데, 세컨볼, 퍼스트 컨택, 퍼스트 볼, 세컨 볼에 대한 경합이 그렇게 좋지 못하잖아요. 이거는 신체적인 사이즈에서 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집중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무엘스 스미스 같은 경우는 볼이 떠 있을 때 항상 그 긴장감, 그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고, 그 발 뒤꿈치를 항상 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 뒤꿈치가 항상 떼져 있다는 것은 그 다음 동작을 신속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발 뒤꿈치 잘 안 되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반응이 늦어가지고 세컨볼을 놓칠 수 있는데, 사무엘스 스미스는 볼의 흐름에 따라서 항상 집중력을 유지하고, 또 항상 그 볼의 다음 방향에 대해서 항상 예측을 하고 있다가 그 발 뒤꿈치를 떼고 있다 바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응 속도, 집중력, 그리고 예측력이 다 뛰어난 수비수라고 볼 수 있죠. 이 부분이 사무엘스 스미스가 수비수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도 도움을 당연히 주겠지만, 인버티드 풀백 같은 경우는 중원 싸움에도 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쿠쿠레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합이랑 세컨볼의 강점을 살려서 인버티드 풀백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지만 반대로 기스토 같은 경우에는 세컨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하는 바가 거의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사무엘스 스미스는 아치안퐁은 모두 세컨볼 집중력이 좋기 때문에 중원 싸움에 있어서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수가 상대가 드리블을 할 때도 그 볼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볼에 대한 집중력이 좋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 윙어나 공격수들이 드리블을 할 때 볼이 아니라 상대에게 집중을 하게 되면 그 페인팅이나 상대의 동작이 굉장히 쉽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 선수가 첼시 1군의 쿠쿠레아거든요. 쿠쿠레아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드리블을 할 때 좀 액션이 과하고 상대의 그 자그마한 액션에도 과하게 반응을 하면서 좀 쉽게 벗겨지는 경향이 있는데 사무엘스 스미스는 상대가 드리블을 할 때 그 볼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볼을 확인하고 상대의 그런 페인팅 동작이 쉽게 속지 않으면서 볼만 탁탁 건드려내는 그런 수비가 가능합니다. 쿠쿠레아와 다르게 상당히 침착한 수비가 되고 기다리는 수비가 된다는 점이 쿠쿠레아와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리고 민첩성이랑 코디네이션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상대가 방향을 튈 때 거기에 맞춰 대처하면서 발을 뻗는 능력도 상당히 뛰어나요. 그리고 이 선수가 인상 깊은 게 양발로 태클이 돼요. 왼발잡이는 코리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약발로 태클을 거의 못합니다. 이건 오른발잡이도 왼발로 태클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의 방향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특히 왼발잡이인 경우 그래서 저희가 그 오른발 풀백이 왼쪽 풀백을 보는 경우도 있어도 왼발 풀백이 오른쪽 수비를 보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그 양발 활용에 대한 차이 때문인데 사무엘스 스미스 같은 경우는 그 볼을 운반할 때도 양발을 잘 쓰고 그리고 수비할 때도 양발로 태클을 해내는 것이 정말 상당히 인상 깊습니다. 정말 좋은 수비수로 만드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 이제 왼발로 태클을 한다는 것은 오른쪽 다리가 태클할 때 더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왼쪽 풀백 기준으로 이제 터치라인을 향해서 돌파를 할 때는 그게 그 자세가 좀 쉽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안쪽으로 들어오는 상대에 대한 태클을 할 때는 좀 태클이 상대를 바라본 게 아니라 뒤를 바라본 상태에서 태클을 해야 왼발로 태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 스미스는 정말 양쪽 모두 발이 빠르게 나갈 수 있는 선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드리블에 맞춰서 다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좋고 무게중심의 이동이 상당히 빨라요 또. 네, 한쪽 방향으로 몸이 쏠리다가도 바로 전환하는 그런 힘. 그러면서 양발로 모두 수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점이 정말 좌우를 가리지 않고 상대의 방향 전환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수비수로 만들어줍니다. 네, 아까 코디네이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선수는 좀 상대가 중심을 흔들어서 좀 민첩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상태에서도 좀 머뭇거림이 없고 스텝을 살려서 가는 그 동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라면 중심이 흔들릴 법도 한데 굉장히 민첩하게 반응해서 이제 상대의 동작과 볼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유려한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사무엘 스미스 이런 정교함, 이런 재간 같은 경우는 공격 상황에서도 발휘가 되는 것이 이 선수가 미드필더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것이 그 포켓에서 볼을 받고 전방으로 돌아서는 게 되는 것이 크고 그리고 전방으로 돌아서서 볼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강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볼을 몰고 다니는 걸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그걸 스텝 조절, 스텝 정리, 터치 조절, 터치 길이 조절, 보폭 조절 다 정말 군더더기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치안퐁이랑 상당히 비슷하고 오히려 사무엘스 스미스는 아치안퐁보다 프레임이 얇지만 무게중심이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협소한 공간에서도 물론 아치안퐁도 협소한 공간에서 정말 잘하지만 장신치고 사무엘스 스미스는 그에 비해서도 더욱더 능숙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무엘스 스미스는 아치안퐁보다도 조금 더 전방 지역에 조금 더 어울릴 수도 있는 그런 선수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U21 경기를 봐도 사무엘 스미스가 후방에서만 경기를 조립하는 게 아니라 첼시의 U21팀이 지공을 한 상황에서 그 포켓 공간 그리고 라인 사이 공간에서도 굉장히 많이 역할을 하거든요. 첼시가 이번 시즌 마레스카가 보여준 전술 중에 하나가 이제 쿠쿠레아 선수를 좀 높은 위치에 10번으로 배치를 하면서 엔소 파머와 함께 트리플10을 형성하는 전형이 있었는데 사실 쿠쿠레아 같은 경우에는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고 또 오프 더 볼 움직임을 활발하게 가져가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접 볼을 받고 돌아서는데 좀 제한이 있고 볼을 받았을 때 어떤 플레이메이킹을 하거나
좀 슈팅으로 귀결되는 상황을 만들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 스미스는 높은 위치에서 라인 사이에서 좁은 공간에서 볼을 받아도 그걸 돌아설 수 있고 거기서 후속 동작도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첼시의 1군으로 합류를 했을 때 또 이런 역할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선수가 후방에서 영향력이 떨어지냐? 그거 전혀 아니죠. 후방에서도 볼을 운반하고 롱패스, 방향전환 패스, 패스의 강약 조절 상당히 뛰어납니다. 킥에 대한 테크닉이 상당히 뛰어나고 볼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죠. 쿠쿠레아 같은 경우는 후방에 있을 때 볼 운반이 안 되는 것이 첼시의 공격을 상당히 단조롭게 만드는 요소이고 패스의 강약 조절 또한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닙니다. 빌드업적인 측면에서 사무엘스 스미스는 쿠쿠레아보다 훨씬 더 높은 포텐셜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널 서드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 선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선수는 정교해요. 킥이 정교해요. 킥의 강약 조절도 좋고 그 슛이라든지 크로스가 상당히 정교합니다. 킥이 아주 파워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구석에 꽂아 넣을 수 있는 그런 킥, 동료에게 정확하게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정교함을 지니고 있고 또 이 선수가 전방에서 발리슛 같이 좀 난이도가 있는 킥도 잘 처리를 해서 득점을 하기도 하거든요. 공격적인 포텐셜도 분명 지니고 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신기한 게 보통 수비수들이 공격 가담을 했을 때 본인이 슈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좀 강하게 처리를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좀 성급해지고 수비수다 보니까 슈팅 상황이 성급해지고 조금 힘을 실게 되는 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무엘 스미스는 슈팅 타이밍을 딱 잡았을 때 정말 침착하게 골대 구석을 보고 툭툭 밀어넣는 슈팅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이제 발리슛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노리치 시티 U21과 경기를 했을 때 박스 아크서클 부근에서 발리슛으로 득점을 한 게 있어요. 또 그게 완벽히 발등에 얹혀서 강하게 날아갔다기보다는 또 정확하게 코스를 설정해두고 밀어넣은 발리슛에 좀 가깝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이 사무엘 스미스는 공격적으로 재능이 많고 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경기를 보면 두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왼쪽 측면 하프라인 부근에서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를 보고 왼발로 감아서 딱 넣어주는 패스로 두 번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크로스에도 재능이 있고 또 그렇게 도전적인 패스에도 재능이 있고 또 슈팅 마무리도 굉장히 침착하고 정확하게 잘 처리를 할 수 있는 킥에 대한 퀄리티도 좋고 그 킥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침착성도 굉장히 좋은 선수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도 강하게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공격수 머리에 배달하는 그런 정교함이 좋거든요. 첼시 리스 제임스 같은 경우는 크로스를 강하게 붙여주잖아요. 하지만 사무엘 스미스 같은 경우는 그런 강한 킥력은 없지만 그래도 정교하게 코스 설정을 해서 잘 배달은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좀 타점이 높은 공격수가 온다면 사무엘 스미스와의 호흡이 굉장히 더 좋은 호흡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침착해요. 공수 양면에서 모두 침착합니다. 파이널 서드에서 볼을 잡았을 때 뭐 쿠쿠레아 같은 경우는 볼 처리가 급하고 귀스토 같은 경우는 파이널 서드에서 정말 판단이라든지 그 마무리가 좋지 못하잖아요. 그 비판의 요소이기도 하고 이건 귀스토가 뭐 역할과 관계없이 뭐 풀백으로 나오든 인버티드 풀백으로 나오든 그 마무리 크로스나 마무리 그 슈팅이 정말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사무엘스 스미스는 쿠쿠레아나 귀스토와 반대로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정말 정교한 킥, 침착한 판단 이런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소화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선수가 지금 데뷔를 하지 못한 것은 지금 축구적인 이유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그 에버튼에서 그 유스 때 그러니까 이적 영입이 된 선수이기 때문에 그 컨퍼런스 리그 등록이 이제 그 제한이 되어서 사실상 기회를 못 받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그 재능의 퀄리티를 따져봤을 때 저는 이 선수는 정말 아치안폰과 마찬가지로 1군에서 정말 미뤄져야 되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반기에는 그 헤나투 베이가 선수가 많은 기회를 받았잖아요. 뭐 리그에서도 기회를 받고 컨퍼런스 리그에서 상당히 많은 기회를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좀 코밤의 그 유스 선수들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베이가 같은 선수가 정말 좋은 재능이었으면은 제가 이런 말을 안 했겠죠. 베이가 대신 사무엘스 스미스가 뭐 단순 유스라는 이유로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안 했겠죠. 하지만 재능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베이가보다 사무엘스 스미스가 갖춘 것이 훨씬 더 많은 선수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왜 이런 영입으로 굳이 코밤 선수의 그 앞길을 막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무엘스 스미스 같이 특별한 재능이 있을 때는 이 선수를 조금 더 1군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줄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사무엘스 스미스는 이번에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만간 1군에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 또 향후 첼시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지닌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닐베스, 그 첼시 아카데미를 총괄했던 뭐 닐베스의 그 유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닐베스가 영입했던 선수이거든요. 아무튼 1군에서 자리를 잘 잡아서 정말 그 현대판 애슐리 콜, 인버티드 풀백과 와이드 센터백 역할이 가능한 애슐리 콜, 그런 정도의 급의 선수로 뭐 성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 급의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툴을 갖추고 있고, 또 올바른 그 디벨롭먼트 계획, 그리고 첼시가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이 선수를 잘 이끌어주고 이 선수도 정말 잘 따라간다면 뭐 충분히 그런 높은 수준의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이 선수가 컨퍼런스 리그라는 이제 기회를 아예 부여받지 못했음에도 1월 달부터 계속해서 FA컵과 리그에서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1군과도 훈련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데뷔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이번 시즌 데뷔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프리시즌 계획에는 반드시 포함이 될 선수로 보입니다. 또 유망주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정말 멘탈적인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 선수가 경기에 임하는 그런 집중력, 태도, 투지를 봤을 때 이 선수는 1군 수준에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또 팀과 잘 융화될 수 있는 그런 좀 기질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선수가 지금 U21 스쿼드에서 주장을 또 맡고 있어요. U21 스쿼드를 보면 뭐 하비베일 같은 선수는 03년생이었고, 물론 지금은 팀을 떠났지만 뭐 주전으로 뛰고 있는 브로디 휴즈 이런 선수도 04년생 선수이고 05년생 선수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2006년생인 사무엘 스미스가 이번 시즌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주장으로 선발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주장으로 경기에 출전을 했을 때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모먼트도 분명히 있었고, 또 본인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90분 내내 항상 좋은 일관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더십이 분명 1군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안드레이 산토스 스카우팅 리포트가 아니었죠. 안드레이 산토스에 대해서 이제 그 회차를 한 적이 있죠. 우구축구랑 같이 미드필더 보강에 대한 얘기를 간략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리더십이 과연 무엇인가? 리더십은 90분 내내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안드레이 산토스 선수를 언급할 때 잠깐 했었어요. 산토스도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리더의 기질이 있습니다. 사무엘스 스미스도 마찬가지예요. 첼시 1군은 리더들이 필요해요. 리더들은 과연 나이가 많은 게 리더인가? 그건 아니죠. 물론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으면 리더의 기질을 더 갖출 수는 있겠죠.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지만 어려도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해도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안드레이 산토스, 이세 사무엘스 스미스는 그런 기질을 분명 갖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자, 그럼 기술, 피지컬적, 멘탈적 프로필을 저희가 고루 살펴봤는데 정말 기대가 되는 선수이죠. 아치안퐁만큼의 좋은 선수인가? 저는 아치안퐁과의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저는 아치안퐁 선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정말 유니콘 수비수, 완성형 수비수, 컴플리트 수비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과연 아치안퐁보다 낫냐, 아치안퐁만큼이냐라고 하는 것은 뭐 바로 뭐 예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감이 있지만, 뭐 못지않게 좋은 재능의 선수이고 앞으로 첼시의 좌우 수비수를 담당할 그런 제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밤에 좋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빛이 나는 선수이고 그만큼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2031년까지 재계약을 했는데 첼시 내부에서도 이 선수에 대한 좀 계획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임대든지 아니면 뭐 바로 1군으로 뭐 등용을 시킬 수도 있겠고요. 정말 플레이 타임과 출전 관련해서 명확한 계획을 세워서 이 선수에게 또 알맞은 그런 플랜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세 사무엘스 스미스의 스카우팅 리포트를 마치고요.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스카우팅 리포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웹스터, 저는 흡이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